이번 강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공부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자, 생활 속에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를 빨리 할 것 같아서 자, 거실 안에 이렇게 TV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놓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TV가 주어가 돼요. TV는 그죠? 거실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죠? 거실에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 다음 거실이 만약에 주어가 된다 그러면 거실은 TV죠? TV가 들어가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되겠죠? 필요한 공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 잘 되셨습니까? 이렇게 필요하다. 여기는 충분하다. 필요하다. 요것만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은 수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요것만 이해하시면 끝난다 그랬어요. 필요 충분 조건의 문제가 나오면 주어 수로를 구분하세요. 그래서 주어를 앞에 써주고 수로를 뒤에 써줍니다. 그리고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을 각각 구해봐요. 이렇게 구해서 자,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 집합이 요만한데 이 집합은 이렇게 커서 자, 이게 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는 거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충분하다. 이 충분 조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이것을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 이것이 이렇게 커요. 그 다음에 이쪽이 적어서 자, 포함 관계로 따질 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럴 때는 자,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TV하고 거실 관계, 거실이 조됐을 때 TV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집합이 같아요. 두 집합이 같을 때는 자, 이게 서로 같을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필충 조건 또는 뭐 완전 조건 이렇게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의 문제가 나오면 주어 수로를 구분해 놓고 주어를 앞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수로를 뒤에 써주고 포함 관계만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함이 되면 무슨 조건?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 만약에 이렇게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P는 Q에 의한 필요 조건.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집합이 같아서 자, P하고 Q 진리집합이 서로 같다. 그럴 때는 B는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 또는 Q는 P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필충 조건, 완전 조건 이렇게 동의어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x제곱 이코르 9가 되기 위한 x 이퀄 3은 무슨 조건이냐 그랬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문제가 나오면 우선 주어 수로를 구분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도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죠. 이게 주어입니다. x 이퀄 3은 은느니가 이런 게 붙어 있으니까 이게 주어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주어를 앞부분에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뭐뭇이 되기 위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이제 수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문장이 아무리 도치됐더라도 주어와 수로를 이렇게 순서 있게 적어주고요. 자,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 이것은 3이 되겠죠? 자, 요 등식을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은 방정식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포함관계가 이게 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화살표가 이렇게 가면 요건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죠?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봤죠. 여기서 이 문제가 좀 간단했으니까 하나 만들어 보죠. 예를 들어서 x 이코르 2는, 그죠? 자, x제곱 이코르 뭐라고 쓸까요? 뭐, 16이라고 할까요? 이거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하고, 만약에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이거는 도치가 안 됐네요. 뭐뭐는 했으니까 이게 주어네요. 그래서 앞부분에 주어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x 이퀄 2. 충분 조건 문제는 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로, 자, x제곱 이퀄 16이죠. 자, 요것을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 2죠. 자, 요것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되는군요. 자, 이들은 포함 관계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조건도 아니다. 한번 연습해 봤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 이퀄 1은, 그죠? 자,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어요. x가, 자, 2보다 작은, 요거보다 작은 자연수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자, 어떻게 답하면 될까요? 역시 도치가 안 됐네요. 주어가 x 이퀄 1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포기하지 않겠고요. 자, 이것을 참되게 진리합이 1이잖아요. 그 다음에 x가 2보다 적은 자연수는 1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 충분 조건 또는 필충 조건, 완전 조건이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좀 쉬워서 두 번째 문제, 또 세 번째 문제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만나볼까요? 조건 명제에 나와 있네요. 두 조건 PQ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주어죠? 뭐뭐는 그랬으니까 주어 이렇게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로가 P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필요 조건이다 그랬으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 요것을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 포함 관계는, 자, 이게 P가 Q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 잘 되셨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하, 이게 Q가 P에 의한 필요 조건이라는 말 속에, 아하, 우리는 P이면 Q이다구나. 이게 참이 되는구나. 이렇게 과감하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포함관계 읽었지 않습니까? 필요 조건 갖고.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풀라 그랬더니 이 명제들이 다 지금 부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거랑 동치인 대우를 생각해야겠죠. not Q이면 not P다. 이걸 써도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이곳의 동치는 요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not Q 그러면은, 자, 어떻게 돼? x-a, 그죠? 그 다음에 x-a-1 이거 이퀄 제로, 이거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거는 x, 그죠? x-2, 그죠? x-3 이것이 제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이 0이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요것을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은 a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1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 녀석이 이것의 부분집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a 값이 어느 게 돼야 될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a가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럼 a가 0이면 a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요. 자,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모순이란 말이에요. 1은 여기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a가 1이면 0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갈까요? a가 2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a가 2면 a 플러스 1은 3이니까 괜찮습니다. 여기 2, 3 있으니까 이것은 이것의 부분집합이 되겠죠.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인하면 뭐 답 안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A가 만약에 3이 된다 그러면 A 플러스 1은 4가 되기 때문에 아하 이게 이거의 분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A 값이 2로 완성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값 2를 여기다 집어넣어 주시면 답 20 끌어내는 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필요 충분 조건 문제가 나오면 주어수로 구분해 놓고요. 포함관계를 따져서 자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더 풀어보고 이 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들어왔습니다. 전체 집합 보이고요. 조건 명제 PQR 보이고 진리 집합 보입니다. 자, 요 등식이 만족이 될 때 항상 옳은 것을 찾아라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읽어내면 되는데 자, 이거랑 이거랑 합집합을 시켰더니 공집합이 된다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것도 공집합이 돼야 되고요. 합집합이잖아요. 요게 공집합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야 이게 공집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한번 지우고 P-Q가 공집합이어야 되고 동시에 말이죠. Q-R의 여집합 요것도 공집합이어야 한다. 이렇게 적어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공집합, 동시에 이것도 공집합. 그러면 차집합에 대해서 너무도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차집합 P-Q라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P에만 들어있고 Q에는 들어있지 않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공집합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P하고 Q랑 같거나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뭐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P가 Q에 포함되는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Q-R의 여집합 이게 Q고 이제 R의 여집합인데 이 부분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하 지금 얘기했지만 다음과 같이 Q가 R의 여집합의 분집합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자 이게 동시에 성립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자 합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P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Q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의 여집합이 보이겠죠? 그래서 R의 여집합 이렇게 보이고 그렇다면 전체 집합 이렇게 그려주면서 자 요 바깥 부분이 R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R이 되는 겁니다. 이해 잘 되셨죠? 요 부분이 R이라는 것을 바로 읽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요게 R의 여집합이니까요. 자, 잘 이해되셨죠? 이게 R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자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한번 볼까요? 1번은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P집합 읽어주시고 R이라는 집합을 자 읽어줘 보세요. 이건 아무 조건도 아니에요. 답이 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죠. 자 2번도 이게 항상 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나달 그죠? 그 다음에 이게 Q 주어수로고 요걸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 그 다음에 요거 참되게 해주는 진리집합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충분 조건이 됐다 그 말은 이게 이렇게 부분집합이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랑 자 요거랑 찾아보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포함 관계로 이게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번은 항상 옳은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P는 나달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그랬는데 P 여기 읽어주시고 나달 그러면 이거 전체거든요. 지금 아래 여집합. 아, 이건 항상 옳겠네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할까요? 네 번째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거 항상 옳은 건 아니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4번은 항상 참이 될 수 없다. 항상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5번은 R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랬는데 R은 여기 집합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Q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이것도 아무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옳은 명제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을 찾아라.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3번이 답이 된다는 것을 쉽게 끌어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죠. 항상 옳은 명제를 찾아냈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을 한번 정리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출제 빈도가 아주 강력한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필요 충분 조건 문제가 나오면 우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주어와 수로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얻는이가 이런 것들이 붙으면 주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와 수로를 구분해 놓고 주어를 앞에 써주고 수로를 뒤에 써주세요. 혹시 도치된 문장이 나오더라도 주어 수로 구분해 놓고 주어를 앞에 써주고 수로 뒤에 써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자 포함관계만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이 집합이 요만하고 자 수로가 이렇게 커서 이게 이렇게 포함이 되면은 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주어 부분이 집합이 커요. 그리고 이게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포함 관계가 완벽해서 두 집합이 같아서 이쪽으로도 포함되고 이쪽으로도 포함되고 두 집합이 같아요. 그럴 때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또는 필충 조건 또는 완전 조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쪽은 별이고 이쪽은 네모라 서로 포함 관계가 전혀 성립이 안 돼요. 이럴 땐 아무 조건도 아니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혹 아무 조건도 아닌 것도 나오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했던 필요 충분 조건을 이 시간에 전부 마무리했습니다. 자 빈도수 높게 출제되는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충 문제를 한 번 더 풀고 필요 충분 조건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래서 15강에서 필요 충분 조건 보충 문제를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15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